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14분 설 연휴를 맞이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일봉상으로 6,520만원까지 찍어준 상황에서 살짝 윗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지만 이 양봉들의 크기가 여기서 쭉 이제 밀어 올리고 나서는 양봉의 크기가 살짝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일봉이 끝나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만약에 이런 형태의 일봉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음봉으로 꺾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직전의 양봉 캔들, 어제의 양봉 이하로 떨어져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6,400만원 정도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단기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싼 고점, 이 구간에서도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한번 이제 세게 내렸다가 반등을 다시 거기까지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크기의 이제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의 저항을 맞고 한 번 더 꺾였다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7천만원까지 가는, 7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달러로 따지게 되면 지금 5만 달러를 못 찍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ETF를 발행한 이 발행사들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찍어준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목표는 이제 10만 달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조금 나올 만한 구간이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 연속된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반등의 힘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번 영상이나 이제 최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롱을 외쳤고, 초강력 설날 빔이 터질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수위 블러, 체인링크 이런 알트들도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뭐 원웨이 상방으로 쭉 간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이제 주봉상 워낙 좀 강력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얘기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고점 자리를 이 구간에서 이제 뚫어내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올라가는 주봉의 형태,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저번 주 주봉 자체가 강력한 몸통 형태의 양봉 마감을 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몸통형 캔들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나왔던 패턴이랑 좀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장대 터지고 나서 조금 4주에서 5주 정도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쏘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쏘는 형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숏으로 접근을 한다 해도 전 충분히 숏의 근거도 있다고 봅니다. 싼 고점이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밀렸다가 한 6천만원 정도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숏을 보시려면은 어쨌거나 좀 단기로만 보셔야 되고, 손익비를 짧게 여기 6,600만원 정도를 손절을 잡고 숏을 쳤을 때 이렇게 하방으로 빠지는 걸 한번 먹고 이후에는 단기로 봐야 되겠죠. 숏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 그 원인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블랙록 ETF에서 2억 5천만 달러치의 비트코인을 다 매집을 했습니다. 블랙록 뿐만이 아니라 ETF를 신청한 모든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전부 다 이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억 5천만 달러라고 하면은 3,300억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고래들은 이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을 한다. 블랙록,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피델리티, 특히나 이제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 위주로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사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물론 그 이후로는 올라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냐? 바로 반감기. 지금 4월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반감기 이후에는 항상 역사적으로 이런 대상승 사이클이 왔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1번 근거라고 볼 수 있고, 2번은 금리 인하, 3월 달에 금리를 내릴 이제 가능성. 그 가능성이 현재 82% 정도로 점쳐지고 있죠. 상당히 높은 수치고, 어쨌거나 3월에 만약에 또 동결한다 해도 결국에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그럼 5월에는 인하하겠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올해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이 돼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올랐죠. 나스닥도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전고를 뚫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봉, 물론 이게 양봉으로 바뀌면서 쭉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마감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여기서 이제 싼고 숏을 확신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형태의 봉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고점 자리에서 여기서는 굉장히 좀 크게 떨어졌던 이력이 있어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49,000달러를 못 가서 빠졌죠. 이때 최고점이 48,969달러를 찍고 나서 밑으로 21%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21%를 뺐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또 21%가 이런 식으로 빠지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서 빠졌던 거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요 당시 나왔던 패턴 있죠. 쭉 밀어 올리고 쭉 밀어 올렸죠. 밀어 올리고
여기서는 이 고점을 이제 좀 세게 돌파한 이후에 윗꼬리가 굉장히 심하게 달린 캔들입니다. 이거는 고점에서 일봉상으로 윗꼬리를 이런 식으로 몸통의 절반 이상을 꼬리로 달아버리는 캔들 자체가 여기서는 상당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숏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숏을 때렸다든지, 그리고 특히 여기서 ETF 승인이 있었는데 ETF 승인하면서 더 갈 것처럼 하다가 이제 밑으로 쭉 빼면서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는 롱 스퀴징이 터졌다. 여기서 잡은 롱을 확실히 다 죽이는 롱 스퀴징성 숏 무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캔들 자체가 여기서 윗꼬리가 안 달렸기 때문이죠. 여기 지금 윗꼬리가 지금 심하게 안 달리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눈속임이라든지 손바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숏이 강하게 어떻게 이제 위로 올려친 다음에 빼는 그런 무빙 자체가 아직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잡아먹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여기를 잡고 숏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 이탈하게 되면은 상방 이탈하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만 이제 쌍고 관점에서 한번 밀린다라고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21%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밀린 폭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쭉 들어올리고 내렸지만 이 내린 폭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 9.85% 정도 밀리고 나서 다시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이후에 돌파 상승. 그랬을 때 5만 달러 뚫는 그림이 나오죠. 아마도 이런 패턴으로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 구간에서 많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 하락폭을 대입해 봤을 때 9% 정도 밀린다라고 했을 때 45,000에서 44,000달러 정도에서 한번 조금 우리가 롱 관점으로 단기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설사 여기서 좀 크게 밀린다 해도 어차피 저는 비트코인 44,000달러 이하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이건 또 박앤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어차피 여기 바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38,500이라는 바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롱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38,500에 바닥이 일단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호재들 4월 반감기나 3월 금리 인하, 그리고 뭐 ETF 승인도 됐고 앞으로 이더리움 ETF도 승인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반감기 이후에 항상 이제 조금 많이 올라갔던 고점까지 돌파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 준다?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롱을 잡게 되면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위로 5만에서 6만 달러까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박앤세일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구간을 과연 세력들이 줄 것이냐,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빠지는 척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숏 손절은 확실하게 전고점은 손절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숏을 보려면 오늘 일봉까지는 마무리를 좀 보고, 만약에 이게 음봉으로 마감되는 경우에 여기도 음봉 마감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이렇게 뺐거든요. 그러니까 빼고 뭐 여기서 이제 흐름을 주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으로 조금 바라보면은 그래도 큰 뷰에 있어서는 얼추 이제 들어맞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단기로는 조금 숏을 볼만한 그런 자리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터진 기준으로만 봐도 최근에 이 올려치면서 보시면은 이 4시간 봉 기준 거래량으로 봤을 때 상당한 거래량이 요날 2월 9일 밤에 터졌거든요. 설 전날에 위로 이제 샥 쏘면서,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터졌다. 그럼 보통 이런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역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점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쭉쭉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위로 쭉 쐈는데, 그러면 이제 위로 쏜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역방향으로 이렇게 쏠 수 있지 않냐.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거래량 터트려 놓고 고점 돌파를 한 번, 두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짜면서 완전히 그냥 숏을 다 죽여버렸다. 여기서도 충분히 숏 잡을 수 있었죠. 손절 잡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 윗꼬리를 그냥 먹어버리고 여기서 몸통 캔들까지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4시간 봉이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 단기 매매를 함에 있어서 4시간 봉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어거지로 여기서 한번 받치면서 올리면서 더 갈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그러면서 48,800달러를 찍었는데, 중요한 거는 찍고 나가지고 더 갈 것처럼 하더니 그냥 다 내렸다. 30분 봉 캔들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서 고점 돌파하고 나서 그냥 다 내렸어요. 그럼 여기 지지가 지금 일단은 요 자리 지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47,900의 강한 지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일자 무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자 무빙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트 자체가 현재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옆으로 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47,900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은 결국 상승 횡보 상승에 2차 상승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숏을 볼 때 여기는 손절을 잡고 하방으로 그래도 이제 46,000달러 정도는 빠지는 그림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손절은 잡고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어쨌거나 이제 롱의 세기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력했던 것은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시장의 롱 방향성, 롱 쪽으로 보면서 숏은 단기로 보는 그런 방향성이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날을 기준으로 해서 강력한 상방 빔이 터졌고 이제 쌍고 패턴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JP모건 쪽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호재는 영향력이 좀 낮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달에 승인되더라도 비트코인처럼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55% 급등했지만 이더리움의 경우 지금 20%밖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5월에 승인되더라도 비트 같은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과거 패턴상 비트코인이 쏘고 나서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쐈고, 비트가 이번에 전고를 뚫는다, 69,000달러를 뚫는다고 했을 때, 올해나 내년 중으로 뚫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럼 이더리움도 이런 식으로 뚫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의 이더리움의 이 흐름 자체가 나쁘냐?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월봉상으로도 5개월 연속 양봉을 쳐줬고, 이번 달에 이 꼬리를 먹냐 안 먹냐가 좀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승인이라는 것은 알트 전반적인 전체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흡성하면서 어떤 비트코인만의 호재가 있을 때 비트코인 혼자 날아가는 경향을 지금까지 보여줬죠. 반등세 자체도 굉장히 셌고, 그만큼 전 세계의 큰 손들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더 신뢰를 하는 것이고, 이더리움보다. 자, 근데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알트 장세가 왔을 때는 이더리움 ETF 승인 호재를 좀 필두로 해서 그때는 이더리움만 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트처럼 이더리움도 혼자만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요번에도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뮤테이블 X라든지 수위라든지 이런 알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체인링크라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알트들과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설사 많이 못 간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 이런 이제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정한 불장이 왔을 때 강력한 모습들,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최근에도 이제 수위 같은 코인들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지금도 아직도 상승 추세가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추세를 타고 일단은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 또한 딱히 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진 않다. 역시나 이제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1980원 이탈하게 되면은 수위는 이제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고, 주봉으로 음봉 뜨면은 그때부터는 또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는 올라갔다가 도로 다 내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들도 어느 정도 물량 정리한 다음에 숏을 치겠죠. 숏을 치면 또 무지막지하게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코인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뮤터블 X 같은 경우에도 또 고점 돌파를 했죠. 이 꼬리까지 다 잡아먹은 다음에 여기서는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쏘는 거죠. 지금 단타를 치려면 시장에 이렇게 좀 좋은 모습들, 화끈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좀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코인들 위주로 우리가 단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조금 이어갈 수 있는 호재들이 조금 있다. 4월 반감기, 3월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와도 이제 상방 관점으로 보는 거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월 13일 화요일에 미국 CPI 발표가 또 있습니다. 저녁 10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CPI가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물가가 잡히는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는 3월 금리 인하에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CPI 좋게 나오면 또 롱으로 이제 위로 쫙 치고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알트들, 체인링크라든지, 체인링크는 제가 사실상 이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코인이고 쭉 올라갔고,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주봉상으로 워낙에 이제 바닥을 일자로 많이 기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터지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알트들을 한번 찾아볼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쭉 기다가 최근에 이제 시세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이 쏜 코인보다는 아직 쏘지 않고 바닥권에서 매집을 진행 중인 코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코인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셀로 이런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바닥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눌림 구간, 지금도 충분히 저는 눌려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1차 매수, 2차로 500원 깨질 때까지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여기서 보여줬던 100%짜리 반등, 여기서 한번 준비운동 돌리고 눌렸다가 1000원까지 찍어주는 상승을 우리가 샌드박스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에이브 같은 코인도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죠. 샌드박스랑 비슷한 형태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아무도 안 쳐다보는 코인이지만 캐리 프로토콜, 이런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최근에 이렇게 양봉을 한 번씩 들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밀리고 있지 않고 이 구간에서 이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들고 있으면 한번 16원, 15원, 16원 찍고 내리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차트를 분석하고 그때그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이런 식으로 카톡방에서 계속 조금, 오늘 오전에도 숏사인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얻었고, 이런 식으로 정보 카톡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알트들도 사실상 비트가 여기서 쌍고 패턴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알트들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알트들의 모양새를 보면은 가는 코인만 가는 모습이고, 딱히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하다, 전체적으로 강하다, 알트장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뮤터블 X 같은 경우도 고점 돌파해서 신나게 더 가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너무 많이 오른 코인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닥을 이제 오랫동안 다지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과연 여기가 이제 고점일지,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만 보면은 여기 음봉, 고점 돌파하고 나서 음봉으로 그대로 잡아뺀 이 캔들이 사실상 여기서 터진 거래량들을 어거지로 좀 소화시키고 계속해서 고점 돌파하다가 이제 한번 떨구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그 시작점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손절을 잡고 숏을 보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숏을 보더라도 뭐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숏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숏을 잡고 나서 이 꼬리 돌파가 나오게 되면 사람이 공포감이 좀 크게 달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55,000달러, 50,000달러까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는 게 낫다. 손절 정해놓고 설사 여기서 숏을 쳤는데 위로 가면서 손절이 났다 하더라도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47,900짜리 이런 맥점짜리 다 잡아드리죠. 요 자리가 깨지는 걸 보고 숏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또 먹는 게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포지션 진입할 때 손절은 잡고 진입을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단기 타점을 잡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당한 세기로 이제 반등을 주면서 이제 직전 고점까지 단숨에 잡아 먹어버린 이 힘의 세기 자체가 확실히 강력하다. 롱 쪽으로 올려치는 힘이 강력한 그런 장세가 지금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 구간에서 조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 박스 저점 38,500에서 고점 이제 49,000달러까지 이 박스겠죠. 이 박스 내에서 아래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요거를 조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려간다 해도 올라가는 것이고, 이 자리, 이런 자리가 오면은 올라타는 자리죠. 그리고 숏은 짧게만 보고, 여기까지 44,000까지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갈지 42,000까지 빠지고 올라갈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혹은 여기서 살짝만 빠졌다가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도 크게 빠지지 않았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9% 정도 밀렸다가 올라간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한 9% 정도까지 숏 목표로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밀리면은 익절하고, 그 다음에 바닥 잡기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44,000 이하 구간에서는 바닥 잡기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상방으로 50,000달러 이상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설 연휴이기 때문에 남은 연휴 기간 편안하게 가족들과 이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목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매매, 손절가 잡고 하시는 매매 권장드리고,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 수 있는 타점 계속해서 연구하고 알트코인도 발굴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